어떻게 할 건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외부 강사도 투입하고 전 교사가 투입된 상태에서 방과후 학교 운영 그리고 가장 그 목표가 되는 전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하자라는 그런 3가지 정도의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전교 교육 과정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수준별 수업 2+1 체제로 전 학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준별 강사가 투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모든 교육 과정에서 특별활동 이 분야에 있는 이 부분도 전부 다 교육과정에 이렇게 수준별로 맞춰서 교과과정으로 특별활동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과정에 할 수 있게 맞추기 위해서는 자기주도도 학습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그런 또 취지 아래서 학생들을 위한 면학실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면학실을 자기 스스로만 하게 놔두지 않고 거기에 또 교사가 투입돼서 자기주도도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또 지도교사까지 투입하는 이런 상태. 그리고 이제 또 방과후 학교는 맞춤형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선택하는 식으로 완전히 교사가 강좌를 걸면 그 강좌를 학생들이 자기 소신껏 전부 다 선택해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줍니다. 그러니까 상중하 거기 또는 영재반 아주 기초반 이런 식으로 교과 그리고 특기적성 하물며 지역 인근 학교와 맞춰서 초중고 연계한 벨트형까지 그래서 저희 학교에 그 사교육 없는 학교에 맞춰가는 그 목표는 연중 쉼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의 가장 큰 요구가 쉬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면 그때 학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연중 모든 정규 교육 과정과 그 저녁 프로그램까지를 거의 아침부터 밤 9시까지 맞춰서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으로 갈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운영을 하나요? 저희 학교는 방학, 토요일, 일요일 모든 그러니까 365일 운영된다고 봐야죠. 근데 부모님들이 쉬지 않고 공부하는 거를 요구하세요? 그렇죠. 만약에 텀이 생기면 학부형들이 약간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그때 학원으로 갑니다. 하나님도 7일째는 쉬셨는데. 좀 민감한 말씀하시네요. 네, 하루는 쉬게 하시지. 예, 아무튼. 그럼 일단 그 자기주도형 학습과 또 이제 수준별 학습, 맞춤형 방과후 학교, 무휴 학습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을 굉장히 넓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 교사 투입, 그러다 외부 강사까지 투입하는데 결국 만족도에서는 전 교사가 투입하는 걸 학부형들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걸 하게 되죠. 그걸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그 김찬준 선생님, 저는 2PM이 좀 오신 줄 알았는데요. 아이돌사가 직접 이제 방과후 영어 수업에 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예. 현장에서 봤을 때 그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포인트는 뭘까요? 이제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과후 학교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텐데 타가 기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인성교육의 측면도 있을 것이고 한데 가장 그래도 제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내신 점수의 이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시험을 잘 봐야지 이제 방과학교를 계속 보내는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결국은 약간 그래도 현실적으로 시험 쪽으로는 좀 추가 그쪽으로 기울고 있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튼 사교육을 좀 억제시키고 이제 공교육 활성화 방안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저희가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정리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그런 시도들이 있어 왔고요.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의견도 한번 모아봤죠. 예. 그래서 또 저희가 준비를 한 화면이 있는데요. 실용 영어를 중심으로 한 학교 영어 교육의 변화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어에 대한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 화두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서울 시민들이 생각하는 올해의 영어 교육 이슈는 무엇일까요? 요새 시험 때문에 토익이나 토플 그런 쪽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 용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 영어 능력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어 사교육 줄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실용 영어 위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국가 영어 능력 평가가 있는데요. 기존의 입시 위주의 영어 교육에서 벗어나 영어의 4대 영역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예전의 수능 시험과 달리 말하기, 쓰기 역시 평가 대상이 되면서 실용 영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야심찬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근심은 여전한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영어 공교육 환경이 이러한 시험을 준비하기에 적합한가 하는 것입니다.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 사교육 경감 대책 등과 함께 다양한 변화를 해온 영어 공교육. 그러나 국민들은 정작 잘 모르거나 아직 체감을 못하는 현실인데요. 국가에서 많이 시행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공교육을 무작정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외에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글쎄요, 공교육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는, 가르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잘 모르고 있고요. 내용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어 공교육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 토크앤 이슈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영어 교육에서의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사실 저희 때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말하기하고 이제 쓰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그런 도구가 되는데, 근데 그 중심이 바로 이제 실용 영어라는 화두가 저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실용 영어가 도대체 뭔지, 그럼 우리가 그동안 저희가 교육받았던 거는 그거는 뭔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상민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용 영어라고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나한테 실용적인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용적이라는 것은 결국 다시 말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럼 내가 배운 건 뭔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배웠던 영어가 실제로 내가 살면서 정말 쓰임이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외국에 나가서 특히 이제 외국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한국 아이들 읽을 수는 있으나 말하거나 쓸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언어라고 하면 이 네 기능이 쓰고 듣고 말하고 이해하고가 다 돼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치우쳐서 열심히 읽기만 됐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실용적인 영어라고 하면 개개인에 따라서 어떤 게 실용적일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실용적이 되려면 실제적으로 그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기 쓰기가 발화 기능이 많이 강조가 돼야 되는 거죠. 또 말하지 못하고 계속 듣기만 하거나 읽기만 하거나 하는 것은 실용적이라 할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진짜로 활용할 수 있는 영어를 가르치자 하는 것이 실용 영어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저도 솔직히 저도 저와 같은 4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업을 배웠나, 영어 수업을 했나 기억을 해보면은 영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용어만 외웠거든요. 보어,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만 배우다가 3년을 보낸 것 같은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실용 영어를 또 강조한다고 하면 교장 선생님. 그러면 학교 일상 현장에서의 교사 여러분들은 기존의 영어 수업과 실용 영어 수업 어떻게 또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경우에는 사실 교과서 자체가 실용 영어 중심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수업도 거의 대부분이 실용 영어 중심으로 되고 있고요. 사실 의외일 것처럼 보이지만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대부분이 실용 영어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걸 원하셔요. 그리고 방과후학교 교재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고루 이렇게 포함된 실용영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방과후학교 자체도 실용영어 중심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때는 쉽게 말하면 문법 위주의 영어 교육이었죠. 그러니까 SBC, SBO 이것만 외웠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 연습장 이렇게 한쪽 편에다가 단어 20개 외워오기, 100개 외워오기, 뭐 맨날 단어 시험 보고 뭐 이런 거 있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단어를 많이 외울 때는 좋지만 이제 문법에 막혀가지고 오히려 이제 얘기를 하려고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근데 이제는 어떤 설사 아는 단어 수는 좀 줄더라도 쉽게 입이 떨어질 수 있는, 쉽게 대화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쪽으로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반응이 훨씬 더 좀
긍정적일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예. 네, 학생들도 지금 그 이전에 수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저희 영어회화 전문 강사님들이 영어로 수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점점 익숙해져서 많은 영어를 또 집에 가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도 깜짝 놀라셔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지? 이러면서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정책이 굉장히 좋고 특히 또 방과후까지 겹친다면 학생들이 좀 더 영어에 더 많은